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극적인 변화를 다룬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을은 한국의 대기업 삼성공장이 들어오면서 큰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와 파업으로 인해 삼성이 결국 철수를 결정하게 된 마을입니다. 그로 인해 이곳 마을은 다시 빈곤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 노동조합센터와 같은 강성 노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인도 정부는 왜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거나 묵인했는지, 그리고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가 글로벌 기업의 인도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라비라는 한 남자입니다. 그는 삼성 공장에서 일하며 마을과 자신의 삶이 번영해가는 과정을 목격했지만 파업으로 인해 삼성이 철수를 결정하자 다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을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칸다르푸르 마을은 인도 남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수십 년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로 살아왔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농업에 의존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농업 수익은 매우 불안정했고 가난은 이들의 삶에서 벗어나기 힘든 굴레였습니다. 마을에는 전기도, 상수도도 없었으며 의료 서비스나 교육 시설도 전무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부모를 도와 농사일을 해야 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글을 읽거나 쓰는 법조차 배우지 못한 문맹 상태였습니다. 라비도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고 그의 미래 역시 농부로서의 삶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직업을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마을 외부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는 라비는 도시의 화려함이나 현대적인 삶은 그저 꿈속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가난은 그의 삶의 일부였고 벗어날 수 없는 숙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삼성이 이 마을에 대규모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은 중국에서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노동자들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은 생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떠나 새로운 생산 기지를 찾기 시작했고 인도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 덕분에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 정부는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삼성이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토지를 제공하고 세금 감면, 인프라 개발 지원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인도 정부의 지원과 인건비, 경쟁력을 바탕으로 삼성은 인도에서 대규모 생산 시설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공장이 마을에 들어선다는 소식은 칸다르푸르 마을 주민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외부와 단절된 채 빈곤 속에서 살아가던 마을 주민들은 이제 드디어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성 공장이 들어서면 수백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그로 인해 마을 경제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라비도 그 소식을 듣고 커다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도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삼성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마을은 눈부시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을의 도로가 새롭게 깔렸습니다. 그전까지는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어 사람들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없었지만 포장된 도로 덕분에 물류와 교통이 원활해졌습니다. 전기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처음으로 전등을 켜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가로등이 설치되면서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마을에는 깨끗한 상수도가 설치되어 더 이상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받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비는 삼성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는 농사일을 벗어나 공장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그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삼성에서 받는 월급은 그가 농사일로 벌던 돈보다 2배나 많았으며 이는 마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마을이나 도시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비교해도 삼성은 월등히 높은 임금을 제공했습니다. 라비는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가족을 위해 돈을 저축할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삼성 공장이 가동되면서 마을 경제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주민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마을에는 새로운 상점과 식당이 생겨났습니다.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마을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삼성은 마을의 경제적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개발에도 기여했습니다. 삼성은 마을에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교육 기회가 전무했던 마을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비의 동생도 삼성이 세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동생은 학교에서 컴퓨터와 영어를 배우며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라비는 동생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했고, 동생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삼성이 자신들에게 가져다준 혜택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삼성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켰다고 믿었고, 삼성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이 마을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삼성 공장이 들어선 후 몇 년 동안 칸다르푸르 마을은 경제적 번영을 누리며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도로, 전기, 깨끗한 물, 학교, 병원 등 모든 인프라가 개선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비는 매일 아침 공장으로 출근하며 삼성이 자신과 마을을 변화시킨 것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고 저축할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일부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삼성이 제공하는 임금과 복지에 모두가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더 높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몇몇 강성 노조는 삼성이 수익을 크게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임금을 더 많이 인상해야 하며 근로 조건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현재 주 6일, 48시간 근무제를 주 5일, 35시간으로 줄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즉,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고 주 6일 근무를 5일로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임금을 2배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근무 일수와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도 급여를 2배로 받겠다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습니다. 삼성은 이미 인도 내 다른 기업들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임금을 제공하고 있었고, 근로 환경도 다른 공장들과 비교해 매우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요구는 점점 더 과도해졌습니다. 회사 측은 임금 인상을 포함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삼성은 노동자들의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하려 했으며 합리적인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삼성인도 노동복지조합이라는 강성 노조가 파업을 주도하며 삼성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삼성인도 노동복지조합은 인도의 강성 노동단체인 인도노동조합센터 CITU의 산하 조직으로, 인도노동조합센터는 인도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도노동조합센터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강경한 투쟁을 벌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특히 인도노동조합센터는 파업, 생산 라인,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유명했습니다. 인도노동조합센터는 과거에도 현대자동차와 포스코가 인도에 공장을 세웠을 때 비슷한 방식으로 강경한 투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인도노동조합센터는 현대차와 포스코를 상대로 임금 인상과 채용 확대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파업을 벌였고, 생산 라인을 점거하며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와 포스코는 인도에서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었고 결국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라비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동료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라비는 삼성이 마을을 떠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만약 삼성이 철수하면 마을 전체가 다시 가난 속으로 돌아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라비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압박 속에서 큰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삼성은 노동자들과의 협상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회사 측은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인도 노동복지조합을 포함한 일부 강성 노조원들은 더 높은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인하거나 방관하면서 노사 갈등을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인도 정부가 강성 노조를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정부가 외국 기업들에게 강경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자국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외국 자본 유치에 적극적이었지만 노동 문제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파업이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자 마을 경제는 빠르게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월급을 받을 수 없었고 상점과 식당들은 손님이 끊기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삼성 공장 덕분에 번영을 누리던 마을은 이제 다시 고립되고 침체된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라비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노동자들과의 협상을 계속 시도했지만 협상은 계속해서 결렬되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회사와의 협상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강성 노조는 여전히 파업을 지속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삼성은 더 이상 인도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공장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철수 발표는 마을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삼성이 마을과 인도 경제에 기여한 바가 컸기 때문에 삼성이 철수한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이 철수를 결정한 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철수가 아니라 인도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삼성이 철수를 결정하자 애플과 엔비디아,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도 인도의 노동 환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인도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삼성이 직면한 노사 갈등과 인도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보고 투자 결정을 연기하거나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인도의 불안정한 노동 환경과 강성,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기업들에게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도 경제 내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강성 노조의 요구와 인도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인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성 노조가 계속해서 외국 기업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며 파업을 벌인다면 외국 기업들은 더 이상 인도를 안정적인 투자처로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는 인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인도노동조합센터는 현대차와 포스코를 상대로 여러 차례 파업을 벌였고 결국 이들 기업이 인도에서 철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삼성 철수 사태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였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경제는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성장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노사 갈등과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외국 자본 유입을 막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삼성의 철수 결정은 인도 정부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인도 정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그 계획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면서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도 인도 시장에서 발을 빼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인도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강성 노조에게 파업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게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삼성이 철수를 결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너무 늦었습니다. 인도 총리는 결국 공식적으로 삼성이 철수하면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는 삼성이 인도 경제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와 파업이 삼성이 철수하게 만든 원인임을 시인했습니다. 인도 총리는 한국 정부와 삼성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인도 정부가 외국 기업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황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삼성의 철수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인도 대신 중국이나 베트남 혹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자본 유치는 인도 경제의 중요한 축이었지만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외국 자본 유입을 막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삼성이 철수한 후 칸다르푸르 마을은 빠르게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삼성 공장 덕분에 번영을 누리던 마을은
이제 다시 가난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공장이 떠난 후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상점과 식당들은 손님이 끊기면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마을 경제는 다시 침체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세운 병원과 학교도 운영을 멈췄습니다. 병원은 운영비 부족으로 문을 닫았고 학교 역시 교사를 고용할 예산이 부족해 문을 닫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다시 한 세기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라비는 매일 밤하늘을 보며 삼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마을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라비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지만 여전히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삼성이 다시 돌아와 마을을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철수한 후 칸다르푸르 마을은 한때의 번영을 뒤로하고 다시 가난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